자, 다음은 이제 노션 카테고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학원의 이제 월별. 네, 학원, 어떤 이제 학원이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가상, 네,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월별 어떤 교육과정 어떤 수강생 및, 네, 총 매출 장부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노션으로 이제 구축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하나의 어떤 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 실습의 어떤 개념으로서 자, 노션을 이용하여 자, 실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자, 이제 IT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러분 뭐 가격을 바꾸면은 바꾸는 대로 이쪽에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네, 뭐 유료 회원도 뭐 없으면은 다시 0명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30명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부가세가 이거 바뀌었네요. 이게 35만 원이면 부가세가 이제 10%니까 이게 이제 35,000원. 자, 해놓으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수강료,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네. 뭐총 수강료라고도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입 매출, 자, 이런 거 해보시면 이게 공급가예요. 그렇죠? 네. 공급가. 네. 총 공급가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총 부가세 금액이 되는 거고. 네. 이건 이제 내 돈이 아니에요. 네, 세금이요, 세금.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이제 기간에 이제 나라에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뭐 대학생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제 공급과 부가세 이런 게 이제 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거나 네, 직장인들도 이런 뭐 사업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이제 약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공급가고 이건 이제 부가세 세금이죠, 세금.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수식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포뮬러로.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밑에는 이런 부분도 또 알아서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일부러 안 해놓은 것 뿐이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습학원 자 원장님이다 하시면은 뭐 이런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수능 수능 및 내신 대비 뭐 수학 원 교육과정 뭐 개념과정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제 수학 또 이제 뭐 수학 2 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영어도 있으면은 뭐야 또 뭐 영어 뭐 독해 뭐 고1 과정 고2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또 하면은 뭐야 여러분들 그 보습학원 그런 어떤 학원 교육 과정에 맞게끔 네, 뭐 이제 수강료 이제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회원 몇 명, 뭐 재수강 무료로 듣는 회원 몇 명, 뭐 공급과 부가세 얼마, 네, 총 회원은 몇 명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 밑에 이제 합계,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은 전체 이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요 공급가가 결국 이제 그 매출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매출은 이제 부가세하고 이제 다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예요? 또 컬럼을 만들어서 또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순이익 같은 거 내는 그런 어떤 컬럼도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죠. 네, 얼마든지 내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컬럼을 만들어서 이런 포뮬러 네, 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해서 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전체 총 회원을 여기서 이제 합계를 구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86명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따로 유료 회원만 뭐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80명이 유료 회원이고 자 무료 회원은 6명이고 총 회원은 86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내 필요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요. 네, 좀 이제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요거 이제 페이지 만드는 건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네. 아니면 그냥 새롭게 하는 김에 컨트롤 Z 다시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컨트롤 N 또는 여기서 뭐 이제 새 페이지나 뭐 페이지 추가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마이 데이터베이스 네, 자 이렇게 할까요?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3 밑에 4 있죠? 네, 이렇게 자, 하시면 되고요. 네, 또는 뭐 컨트롤 그냥 N 눌러서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자, 여기 이제 콕 찍으신 다음에, 자, 슬래시 하시고, 뭐요? 데이터. 자, 인라인 방식으로, 자, 엔터. 자, 이제 제목 없으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이제 12월 각 과정별 뭐요? 이제 유료 회원 플러스, 자, 이제 무료 회원, 자, 리스트. 자,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너비를 좀 넓게 해놓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름은 이제 교육과정명으로 좀 바꿔야겠죠? 교육과정명. 자, 엔터. 자, 필요 없는 것도 이렇게 이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3개 다 지우고. 자, 이제 태그는, 자, 요거는 이제 선택을, 요거 이제 숫자로, 네, 숫자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름도 뭐 수강료 할까요? 네, 수강료.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간격을 이렇게 좀 좁혀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 할까요? 그쵸? 네, 부가세.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숫자로 해놓고, 이름은 이제 같이 써놓고 이제 하도록 하죠. 네, 부가세. 네, 숫자고 속성은 부가세.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컬럼 그 기획하고 이거 하는 게 사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이게 뭔가를 기획하는 그게 사실은 뭐 아이디어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떤 컬럼을 만들고 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할지 그쵸? 그런 것을 그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끝나 있으면 기획이나 내가 어떻게 컬럼을 만들고 가까이 어떻게 포뮬러 수식이나 함수를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획이 다 끝나 있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뭐요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잘 쉽다니까요. 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쉬운 거지, 어떤 사용법을 모르면은 아예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용법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그 처음에 이런 어떤 컬럼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네, 구축할 것인지, 이런 거 그 기획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그 데모 예제를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보고 따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만든 거를 그대로 뭐예요. 이 데모 예제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데이터는 뭐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부가세도 됐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최대 그 좁게 당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 할까요? 유료 회원. 네. 요것도 이제 그 숫자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네. 또 이렇게 좀 당겨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료 회원이 있겠죠. 무료 회원도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얘도 이제 숫자로 해 놓을게요. 네, 몇 명. 자, 이런 어떤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가 있었죠? 그죠? 뭐 이제 내일 배움 카드. 네. 이렇게만 이제 해놓으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이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선택으로 그 속성을 해 놓으면 이 컬럼은 되겠죠? 네. 왜냐면 이제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 자, 이 컬럼은 자, 이렇게 이제 선택. 네, 이런 어떤 속성으로 좀 뭐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계속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뭐 데이터를 뭐 입력을 좀 하나 이제 해 놓고 이렇게 어떤 포뮬러 어떤 수식 관련된 부분은 해 나가는 것도 좋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다 기획을 다 끝나서 떤 컬럼에 대해서 쫙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렇게 설계해 가는 것도 좋은데 뭐 우선은 이제 포뮬러 부분 파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이제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입력을 해보시면은 자 새로 만들기에 자 클릭을 해놓고 자 뭐 예를 들면은 자 자바 이제 프로그래밍 뭐 입문 과정 네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네, 우선 뭐 하나만 해놓고 네, 자 수강료는 자, 이쪽 이제 수강료는 이제 바로 뭐 입력을 할 수 있죠. 숫자는. 네, 여기 이제 엔터 쳐서 입력 모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 바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뭐 40만 원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40만 원 해놓고 네. 부가세가 이제 별도니까 네, 별도니까 요거를 이제 뭐 수강료
공급가로 네, 이렇게 이제 뭐 해놓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서 이제 수강료가 되는 거죠. 44만 원이 되는 거니까. 자, 부가세는 이제 10%니까 4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시를 요거 같은 경우에 요 1, 2, 3. 네, 여기 이제 1, 2, 3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클릭한 다음에 뭐 쉼표가 포함된 숫자 또는 뭐요? 그냥 원을 선택하면 뭐요? 여기 이제 원이 그 붙으면서 뭐요? 콤마가 이렇게 이제 세제 천 단위로 붙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원을 선택하면 되죠. 네. 반면 이제 유료 회원은 뭐 유료 회원은 예를 들면 뭐 한 30명이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 이제 3천을 이렇게 써놓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쉼표가 여기 이제 원을 이렇게 이제 원으로 이제 해놓으면 안 되죠. 이건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쉼표가 포함된 숫자만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겠죠. 네. 근데 뭐 3,000명씩 이제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속성에 그런 거는 저렇게 해놓고 네, 30 이렇게 이제 써 놓는 거죠. 네. 여기는 여기 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이제 체크는 해 놓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료 회원도 있으면은 뭐 한 뭐 3명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속성을 이제 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쉼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됐고요. 네. 자, 내일 배움 카드는 뭐예요? 클릭한 다음에 뭐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이면 가능,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이제 불가능이면 불가능.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요거 이제 색깔을 좀 이제 빨간색, 자, 노란색으로 좀 바꿔서 주황색. 좀 잘 보이는 걸로요. 네, 주황색. 자, 가능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가능이 선택이 되는 거고, 네, 선택은 이제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 네, 불가능은 불가능, 가능은 가능.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 이제 포뮬러, 이제 수식을 통해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네, 총 공급가, 전체 이제 공급가를 여기다 이제 해 놓을 건데, 자, 그 전에, 자, 요새 만들어 놓고 할까요? 네, 총 공급가. 네. 그래서 총 수강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급가가 이제 40만 원. 여기 이제 수강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급가하고 이제 부가세가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속성을 드디어 뭐예요? 고급 파트에 있는, 그죠? 요 고급 파트에 요 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메뉴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포뮬러로 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수식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요 아이콘만 딱 봐도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뭐예요? 포뮬러 수식이 적용된 거구나. 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이제 해 보시면은 뭔가 이제 그 수식을 이렇게 작성하고 입력하는 이런 이제 화면이 이제 나타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처음 딱 보시면은 이게 뭐야 하고, 네, 좀 당황스럽고 전혀 뭐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 건지 이제 헷갈리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기 전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보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죠. 자, 총 공급가는 뭐예요? 이 총 공급가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총 공급가 여기 이제 4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40하고 뭐예요? 뭘 더하면 돼요? 뭘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곱하는 거죠. 네, 이 유료 회원, 무료는 곱하는 게 아니죠. 무료 회원 그냥 재수강하게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유료 회원을 요거 두 개를 뭐예요?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노션에서 이제 제공하는 노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 이 포뮬러 어떤 수식 함수 기능을 사용해서 네,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뭐예요? 총 공급가가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네, 1,200이 나오도록 네, 여기다
우리 이제 그 포뮬러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함수. 자, 포뮬러는 첫째. 자, 이 두 개를 곱해주고 싶어요. 여기 이제 밀가루가 되는 거고, 재료가 밀가루가 되는 거고, 40만 원이. 30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뭐야? 결과가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첫째 뭐예요? 그냥 곱하기 기호를 요 그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예요? 그냥 두 개를 두 값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그렇죠.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뭐? 멀티플라이 함수. 네. 요 이제 멀티플라이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괄호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예요? 콤마로 재료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각각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재료를 4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 아니겠죠. 네. 이게 40이라는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뭐예요? 요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자, 이거를 하나의 열이라고 했어요. 그쵸? 요거 네모난 거로 제가 칠해 드릴게요. 요 박스. 네, 여기 이제 계속 우리의 데이터가 이제 추가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지더라도 이게 하나의 뭐예요? 이 테이블에 뭐예요? 컬럼, 또 열,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속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테이블 컬럼, 테이블 열, 테이블의 속성, 그쵸? 네, 그래서 이 공급가라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 컬럼의 이름이에요. 이 열의 이름이에요. 이 열의 속성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 그 컬럼에 뭐예요? 이 속성 이름을, 그러니까 속성이죠. 속성명을 여기다, 또는 이 컬럼의 컬럼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네, 요 동그라미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재료에다가는 요 30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 이쪽에 이 컬럼에 뭐예요? 요 컬럼명, 그렇죠? 유료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 요 컬럼명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요 컬럼명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요 지우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냥 바로 이제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4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 30을 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전체 이제 공급가, 총 공급가, 총 수강료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자,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자,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뭐를? 이렇게 40이라고 이제 40만 원이라고 해서 요 4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컬럼의 컬럼명, 이 열의 이름, 또는 뭐예요? 이 그 컬럼의 뭐예요? 요 속성명, 그죠? 공급가를 써주는 거죠. 저 컬럼명, 뭐 공급가, 또는 뭐예요? 속성명,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속성명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30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겠죠? 뭐예요? 요 30에 이 컬럼의 컬럼명, 이게 뭐예요? 유료 회원. 네, 유료 회원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곱하기 해주고. 자, 유료 회원. 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이 밑에 계속 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추가되는 여기 이제 값들이 계속 이제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이 입력이 되면은 여기 자동으로 뭐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엑셀을 이제 쓰신 분들은 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처음 뭐 엑셀 같은 거 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 개념을 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방식이. 네, 함수 이름 뭐예요? 자, 멀티플라이 이렇게 써주고, 함수니까 뭐예요?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고, 네, 그렇게 좀 한 칸 여기 좀 벌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0. 요건 뭐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4만 원이 아니라 32죠. 30. 여기 이제 30명.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두 개의 재료를 뭐예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콤마. 예.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두 개의 어떤 값을 자 구분한다. 이렇게 콤마 쉼표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써주면 안 된다니까요. 곱하기 써주면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왜? 함수를 올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예 함수 그 기능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자 멀티플라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뭐예요? 재료를 집어넣고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콤마 지우고 콤마 이제 여기만 이렇게 네 그럼 뭐예요? 40하고 40만 원하고 뭐예요? 30을 이제 곱해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줘요? 요 40만 원이 그 들어있는 컬럼의 컬럼명 여기에 이제 이 열의 속성명 자 공급가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네, 컬럼명을 쓴다는 거예요. 네, 요 함수에다가 요 숫자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 컬럼명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0도 요 컬럼명이 뭐예요? 유료회원 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 컬럼명을 이렇게 그 구분은 뭐예요? 이제 공급가가 뭐예요? 공급가가 이제 밀가루가 되는 거죠. 이 멀티플라이라는 이 붕어빵 기계가 곧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멀티플라이 함수는 뭐예요? 네, 공급가가 첫 번째 재료가 되는 거고 밀가루가 되는 거겠죠. 자, 유료 회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멀티플라이 함수를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의 결과가 네 이렇게 각각의 뭐예요? 이 공급가 쪽에 이 그 금액하고 자 유료 회원 그죠? 공급가하고 유료 회원 이 재료 두 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하고 30명 40 그다음에 40만 원 그다음에 30명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재료를 넣으면은 요 멀티플라이가 서로 곱해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네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네. 그 여기에 이제 1200이라고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노션 그 파트에서 그 수식을 입력하는 그 입력란에다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그 X 표시는 실제 그 수식을 자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그 곱하기 표시는 이제 별표죠. 네, 이제 별표로 자 이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한글로 제가 이렇게 쭉 그 설명을 드리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X 해갖고 이제 곱하기 표시를 이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수식을 그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곱하기 표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요거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3번이라고 이제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공급가나 유료 회원이 이제 하나의 이제 속성명이라고 했잖아요. 속성명, 속성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그 수식 입력하는 란에다가는 자, 이제 멀티플라이 해주시고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속성이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속성 영어로 이제 뭐예요? PRO, 네, PERTY 해갖고 이게 뭐예요? property. 예,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재산, 뭐 소유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부동산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속성 또는 뭐 이제 특징, 특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property. 네, 그래서 이 property에 뭐예요? PROP 좀 줄여서 이 뒤에 것 전부 지우고 PROP 이렇게 PROP 써주고 뭐예요?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2개 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속성명을 이렇게 이제 공급가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PROP property의 약자예요. 그리고 괄호 이렇게 해주고 또 쌍따옴표 해주고 그 안에다가 요 속성 이름 네, 요 공급가라는 요 컬럼 이름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가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 거죠. 네, 수식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또 다시 한번 3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름을 쓰는 거구나. 이 컬럼의 컬럼명, 속성 이름을 쓰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수식 입력란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네, property, 네, 줄여갖고 PROP 써주고, 이렇게 해당 컬럼 이름. 네, 그럼 써볼까요? 옆에다가. 자, 먼저 뭐라고요? PROP 써주고, 괄호 해주고, 쌍따옴표 2개 해주고, 이 안에다가 공급가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재료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콤마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재료 유료 회원을 이제 입력하는 거니까 PROP 괄호 해주고 쌍따옴표 해주고, 자, 유료 회원,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네, 됐죠? 이거 지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자, 이 수식 입력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재료가, 자, 입력을 하는 거고, 다시.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재료가, 자, 입력을, 자, 이렇게 이제 PROP 써주고, 공급가, 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서 입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 그쵸? 요 멀티플라이 함수의 두 번째, 들어갈 재료는 이거죠, 30. 근데 요 컬럼이 이제 유료 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 수식 입력란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한 10초 정도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자,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은 이 밑에 부분은, 자, 이 밑에 부분, 자, 이 크게 봤을 때 요거를, 수식을 입력하는 란은 여기에요. 네, 이렇게 이제 박스 치는 부분, 제가 박스 쳐드린 요 부분이 수식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그쵸? 요 수식을 그대로,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자, 요 밑에 부분이 또 있죠. 요 밑에 부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우선은 뭐예요? 자,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우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밑에 거 없이도 뭐예요? 얼마든지 수식을, 네. 이 전문가들은 뭐 이 밑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직접 뭐예요? 자주 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자주 쓰는 그런 어떤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은 다 암기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수식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바로 작성, 타이핑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주 사용하면은 뭐 타이핑 치면서 그냥 쭉쭉쭉쭉, 네, 이제 쓰면서 이제 그냥 작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쉽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밑에 거는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우선은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수식 입력하는 란에다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먼저 써볼까요? 이쪽 보시면은 요 2번. 자, 2번처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자, 멀티플라이. 자, 이렇게 멀자만 쳐도 연산자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네. 그런데 자, 이제 멀티플라이, 네. multiply 자, 해주고 괄호, 자, 이렇게 해준다고 했죠. 왜? 함수니까. 함수는 괄호를,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우선은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2번처럼. 네. 지금 보시면은 공급가, 그 다음에 콤마로 하고 그 다음에 유료 회원.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네. 자,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하니까. 이렇게 작성하니까 이제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완료가 뭐예요? 지금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수식이 내가 작성한 이 수식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 완료라는 버튼을 아예 클릭도 할 수 없게끔 뭐예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노션이 이런 점도 참 좋아요. 네, 왜냐면 사용자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이제 수식으로 뭐 오타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잘못 그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 부분에 뭔가 그 수식이 그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아예 뭐예요? 완료 버튼을 클릭할 수도 없게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비활성화 시켜 놓는 거죠. 네, 이 노션 정말 요런 부분에 이제 박수를 네, 참 쳐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 사용자의 뭐 사소한 어떤 실수도 이렇게 이제 좀 체크해 갖고 아예 그 버튼이 네, 클릭할 수 없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완료 버튼이 그 버튼 클릭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잘 되어 있으면 이 완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니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2번처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요거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여기 콕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수식 입력.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곱해주는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멀티플 라인, 자, 적어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한 칸 띄고, 근데 이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아무리 띈다, 클릭해도 이렇게 계속 옆으로만 가니까, 여기서 처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실 때 이렇게 한 번만 딱 스페이스 바 클릭하신 다음에, 근데 뭐 스페이스바 안 띄워도 돼요. 네, 여러분들 좀 넓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워 드리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요? 공급가하고 자, 유료 회원. 내가 이제 곱해주고자 하는 그 컬럼명을 적어 주신다고 했죠. 자, 그럼 먼저 뭐예요? 공급가 요거 적어 줘야 되니까. 자, 어떻게 적어 준다고요? PROP. 그죠? 이 property. 네, property인데 줄여 갖고 뭐예요? 요 부분은 이제 지우고 PROP까지만 이렇게 써주고 요거 잠깐 그 글자가 PI처럼 보이는데 R이에요. R. 네. PROP. 자, 이렇게 써주고 뭐예요? 또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고 자, 쌍따옴표 안에다가 컬럼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콤마로 요거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안 돼요. 네. 곱하기 해주면 안 되고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이제 PROP 써주고 괄호 이렇게 해주고 또 쌍따옴표 해주고 그 안에다가 뭐예요? 요 이제 공급가하고 이제 곱하기 할 거 요 30이죠? 자, 유료 회원이죠? 컬럼명이. 자, 유료 회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작성했는데 어때요? 자, 이 완료 버튼이 여전히 뭐예요? 클릭할 수 없죠.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클릭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부분의 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요거 이게 곱하기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이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곱하기 연산을 직접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어떤 그 재료 사이에다가 뭐예요?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콤마로 자, 요거 지우고 자, 요거 지우고 이렇게 자, 콤마로 자, 지금 해주는 순간 어때요? 이 부분의 완료 버튼이 지금 활성화됐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이제 곱하기는 사실 이렇게 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그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뭐예요? 이렇게도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자, 이렇게 한다 한들 뭐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할 때는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이제 곱하기 식으로 연산을 그 바로 이제 그 기호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두 개의 네, 재료 사이에다가 뭐예요? 콤마. 자, 이렇게 콤마 해주니까 어때요? 바로 활성화되죠? 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식이 입력되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활성화 되어져서 이제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자, 뭐 쉼표가 포함된 숫자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쉼표, 콤마를 좀 주던지, 아니면 이제 얘도 이제 가격이니까 그냥 원을, 자, 원화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뮬러. 네, 이제 수식을. 자, 우리가 뭐예요? 그 함수를 사용해서 뭐예요? 내가 어떤 그 지정한, 이 두 개의 컬럼이죠. 이 컬럼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럼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뭐예요? 요 두 개의 값들을 서로 곱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포뮬러, 네, 이런 어떤 그 수식이나 함수,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함수, 내가 어떤 그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이런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자 할 때, 이게 그 함수명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그 수식 입력하는 란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면서 나가버리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주 사용하는 어떤 이런 함수, 네, 이런 어떤 이름들은 그 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용법도 그냥 다 이제 외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